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2년 6월 4일 시행된 전산회계 2급 제102회 기출문제 중에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의 계정별 원장 중 잔액의 표시가 옳은 것은 원장에 차변에 잔액이 있는 게 있고 대변에 잔액이 있는 게 있죠. 먼저 차변 잔액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변 잔액은 자산과 비용이고요. 대변 잔액은 부채, 자본, 수익입니다. 선수금은 먼저 받은 계약금, 판매자가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아둔 계약금, 판매를 이행하지 않으면 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부채예요. 선수금은 부채. 부채 잔액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그렇죠. 대변에 있어야 합니다. 틀렸고, 차량 운반구 자산이죠. 자산은 잔액이 그렇죠. 차변에 있어야 됩니다. 틀렸죠. 선납세금 먼저 납부한 세금이죠. 다음 기회에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먼저 납부한 거고, 다음 기회에 만약 세금 없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받을 돈은 자산이므로 여기는 자산. 자산 잔액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그렇죠. 차변이죠. 틀렸어요. 임차 보증금. 임차인이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은 임차 계약기간 종료되었을 때 다시 받는 돈. 받을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산이에요. 자산은 돈 그 자체이거나 받을 돈이라고 했어요. 자산 잔액은 원장, 자산 잔액은 어디? 그렇죠. 차변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손익계산서 양식 아실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 양식은 암기하는 게 아니고 조회하시면 돼. 우리 K의 프로그램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또는 결산 중에 손익계산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렇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 영업손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영업이익이 나올게요. 영업이익. 이 밑에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면서 번 돈이 영업 외에 수익이 되어지는 거고, 이 밑에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면서 쓴 돈이 영업 외에 비용이 되어집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 더하고 영업 외 비용 빼면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 밑에 소득세 비용 빼면 뭐다? 그렇죠. 당기 순이익이죠. 이 문제는 다음 중 영업손익 여기에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매출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매출원가가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판관비가 증가 또는 감소해야 영업손익이 영향을 받는 거죠. 영업손익 밑에 있는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은 영업손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1번, 보기 1번 급여는 그렇죠. 판관비. 여기는 판관비. 2번 접대비, 판관비. 3번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 여기가 영업외 비용. 감가상각비, 판관비. 판관비가 증가하면 영업손익에 영향 미치는 거예요. 영업외 비용은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3번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영업외 비용 중에 뭐가 있다? 이자 비용, 기부금,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등이 있죠.
3번 다음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 양 가로 안에 A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뭐죠? 그렇죠. 손익계산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해당 회계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는 뭐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서.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사항을 표시하는 보고서. 주석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기호를 표시하고 별지에다가 똑같은 기호를 달아서 구체적인 보충 설명하는 게 바로 주석이죠. 일단 3번 재무제표 종류 중에 손익계산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3번의 답은 2번이에요. 4번 다음 중 아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은 만약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언제다? 그렇죠. 12월 31일 기말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융상품으로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게 단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4번의 답은 1년 4번이 되는 거죠. 문제 5번이 좀 어려웠어요. 다음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출금 T 규정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 원장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네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자산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기에서 넘어온 게 기초, 단기에서 차기로 넘어가는 게 기말. 외상매출금은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는데 언제 증가한다? 그렇죠. 외상 판매하면, 외상 매출하면 증가고요. 외상 매출금은 언제 감소한다? 그렇죠. 받을 돈은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은 받으면 사라지는 거죠. 회수하거나 외상 매출의 차감 계정, 외상 매출에 차감 계정이 있으면 감소해요. 이게 뭐가 있을까? 차감 계정은 여기는 매출 환입, 외상 판매했는데 반품 들어온 거, 매출 애누리, 외상 판매했는데 판매한 상품의 하자로 값을 깎아주는 거, 매출 할인. 외상 매출금을 조기 회수하면서 받을 돈의 일정 비율만큼 할인 깎아준 거. 이 세 가지는 최초 외상 판매하고 나중에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즉 매출의 차감 계정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빈칸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먼저 외상 매출금 기초 잔액이 200이죠. 여기가 200만 원. 두 번째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죠. 여기가 300만 원.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액 500만 원.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의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여기죠. 여기 외상 매출금 차감 계정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4만 원. 4만 원. 그 다음 점 외상 매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한다. 여기 현금 회수액 이걸 물어봤죠. 외상 매출금 차변 합계 금액은 200 더하기 500 하면 여기가 700이 됩니다.
차변이 700이니까 대변도 당연히 700이 되는 거죠. 7, 000, 000. 700에서 300 빼고 4만 원 빼세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다? 계산기 700만 원에서 300을 빼면 400이고 여기에서 또 4만 원을 빼면 396만 원.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문제 6번.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 후입 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후입 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오는 게 먼저 판매되었다고 가정하는 단가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후입 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대체로 일치하지 않죠. 대체로 일치하는 건 뭐다? 그렇죠. 선입 선출법. 선입 선출법이 됩니다. 선입 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되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죠. 2번.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판매가 되었으니까 기말 재고액은 오래전에 사온 금액이 표시가 되어지겠죠. 일단 옳지 않은 건 1번이 됩니다.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소계상.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선기대 이론 시간에 강조 많이 했죠. 물가 상승일 때 선입 선출법이 기말 재고와 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하죠. 선입이 가장 크면 그 다음 이동평균법, 그 다음 총평균법, 그 다음 후입 선출법 이 순서예요. 여기는 다시 물가가 상승되었을 때 물가 상승일 때 선입 선출법이 이익을 가장 과대 표시하니까 후입은 가장 과소 계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4번.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가 과소 평가된다. 선입이 기말 재고를 가장 과대 평가하기 때문에 후입은 가장 과소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 거예요. 6번에 틀린 건 1번이 됩니다. 7번. 다음 중 유형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형 자산 취득 후 지출은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 그렇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지출 효과로 쓴 돈의 효과로 현상 유지와 관련된 게 수익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 발생된 시점에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반면에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 예상, 사용 기간이 증가하는 지출이죠. 해당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는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 자본적 지출은 여기는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의 가산 더하시면 됩니다. 1번 엘리베이터의 설치 자본적 지출이고요. 자본적 지출. 건물의 증축 비용 여기도 자본적 지출이고 건물의 피난 시설 설치하는 거 이것도 자본적 지출이고 건물 내부에 조명 기구 교체하는 거 유리창 교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여기는 4번이 되는 거죠. 7번의 답은 4번이에요. 이거 수정할게요. 7번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은 기장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기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한 금액의 합계액이죠. 또 여기는 처분가액이 나와 있네요. 처분가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손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건데 해당 문제의 처분가액은 77만 원이고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에 금액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처분이익이니까 여기가 얼마큼 더 크다. 그쵸? 처분가액이 45만 원 더 큰 거예요. 취득가액은 68만 원이죠. 이걸 물어봤고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45만 원. 그러면 유형자산, 기장치, 장부가액은 77만 원에서 45만 원 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77만 원 마이너스 45만 원. 이 금액이 32만 원이 되는 거죠. 68만 원에서 얼마를 빼면 32만 원 될까? 그렇죠. 68만 원에서 32만 원 빼시면 돼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 이 금액은 36만 원이 됩니다.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한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에서 개정 과목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단어 암기하듯이 회계 2급에서는 개정 과목 필수 암기 사항이죠. 중요해요. 박스 안에 보시면 현금의 입금 등이 발생하였으나 처리할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 개정 과목이 뭐다? 그렇죠. 가수금. 답은 4번이 됩니다. 받은 돈이 있어요. 받을 숫자. 받은 돈이 있는데 왜 받았는지 알 수 없어. 현금 등 입금이 발생하였으나 처리할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수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지급금은 돈이 지급됐는데 알 수 없어. 현금 지급이 발생하였으나 처리할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임시 자산 계정이 가지급금.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출장 가는 사원에게 돈을 미리 지급해 준 금액 있죠. 출장을 갔다 와야 어떤 내용으로 얼만큼 쓰이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출장 보내면서 지급된 돈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만 어떻게 앞으로 사용될지 지급한 시점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급된 시점에 차변에 가지급금 처리하는 겁니다. 출장 갔다 와서 정산이 이루어지면 가지급금이 여비교통비로 대체가 되어지는 거죠. 선수금. 먼저 받은 계약금이에요. 판매자가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 부채죠. 받으럼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그때 받을 돈이 받으럼, 즉 받을 돈에 대한 받은 어음이 받으럼 자산이죠.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외상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A부터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상품 구입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때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자산 증가, 상품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은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 부채 증가. 부채 증가는 대변이죠. 그 밑에 B, 외상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외상 매입금 부채는 언제 감소한다? 갚으면.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 현금 지급되었죠. 현금이 지급되면 돈이 나간 거니까 돈 나가면 자산 감소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C. 외상 매입 대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을 때 외상 매입금은 지급하면 부채 감소예요. 차변에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면 보통 예금이 감소하죠. 자산 감소 대변에 보통 예금 D.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된 때에 상품을 외상 판매했을 때 상품을 외상 판매하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에 상품 매출 여기가 수익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비교 상품을 외상 판매했을 때의 분계예요. 외상 판매하고 받을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언제 사라진다? 언제 감소해요? 그렇죠. 받으면 이 외상 매출금을 받았어. 그러면 자산 감소 대변에 외상 매출금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면 예금이 증가하죠. 예금 증가하면 자산 증가 차변에 보통 예금이 됩니다. 보통 예금 10번 문제 다음 중 외상 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차변에 기입되는 건 여기죠. B와 C 따라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1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주로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과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가는 금액을 의미하죠. 개인 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규정, 자본금의 마이너스 차감적 평가 규정이고 자본금 계정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다. 또한 기말 결산 시 자본금 계정의 대체가 되는 게 뭘까? 그렇죠. 인출금이죠. 기중에 회사 자금을 사업 무관하게 인출했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 인출금이에요. 자본금의 차감 규정이고 인출금은 기말의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1번의 답은 1번. 예수금은 일시적으로 받아둔 금액이에요. 예수금, 일시적으로 받아둔 금액. 우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받아서 보관 중이다. 이렇게 받아서 보관 중인 게 대변의 예수금 되는 거죠. 여기는 부채고요. 부채, 미지급 비용, 기말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줄 돈 부채가 되는 거죠. 미지급 비용, 선수금 여러 번 나오네요. 먼저 받은 계약금, 부채. 1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지출 내역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관비죠. 판관비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에요. 영업활동 하려면 종업원 회식해줘야 돼. 종업원 회식비용 여기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판관비가 맞습니다.
나 차입금 지급이자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차입금에 대해서 지급한 이자는 영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영업외 비용, 영업외의 비용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다 장애인 단체 기부금. 기부하는 거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기부하는 거 당연히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나 사무실 전화요금. 영업활동 하면서 전화해야 되겠죠. 전화요금은 여기는 통신비고요. 통신비는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와 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때는 나다가 되는 거죠. 판관비와 영업외 비용 구분하는 거 처음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실무 프로그램 K랩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보시면 해당 메뉴 왼쪽에 계정책이 있어요. 계정책에 클릭하시면 판관비와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되겠습니다. (13번)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2022년 1월 1일 유영자산인 기계장치를 취득했고 취득가액은 100만원, 잔존가액 0원, 내용연수, 예상 사용기간 5년, 상각방법 정해법, 기말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본다? 이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대상금액,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후의 금액이죠. 100만원 곱하기 수익이 창출되어지는 기간, 예상 사용기간이죠.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비용 배분되어지는 게 감가상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1월 1일 취득했고 기말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거니까 1년치, 즉 12분의 12가 되는 거죠. 만약에 7월 1일 취득했으면 곱하기 12분의 6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용되는 것도 잘 보시고, 여기는 100만원 나누기 5 하니까 감가상각비 2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원이 됩니다. 비용이 20만원, 수익이 10만원, 단기 손익 얼마다? 단기 손익은 수익과 비용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여기 비용이 20이고 수익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상계하면 퉁치면 얼마다? 그렇죠. 비용이 10만원. 비용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손실이 10만원이 되어지는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예요. 만약에 수익이 더 크다. 수익이 더 크면 그때는 이익이 되는 거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후에 금액인데 비용이 더 크다. 그때는 손실이 되는 거죠. 이익 또는 손실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게 단기 손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문제는 수익이 여기가 10만 원이고 그리고 비용이 20만 원이죠. 비용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10만 원 더 커요. 따라서 손실 10만 원, 손실 10만 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문제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 단기 보험료 현금 지급액이 4만 원이에요. 현금 지급한 게 4만 원. 대변의 자산 감소, 차변의 보험료, 비용 발생, 여기가 4만 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점, 기말, 채무, 상태표에 계상된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이 10,000원이에요. 기말 현재 차기 보험료에 대해서 먼저 지급한 게 10,000원이고 차기 보험료는 기말의 단기 비용이 아니죠. 비용의 소멸, 대변의 보험료 이 금액이 10,000원이고 차변의 선급 보험료 또는 선급 비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중의 비용 발생이 40,000원이었는데 비용이 10,000원만큼 소멸되었기 때문에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얼마다? 그렇죠. 40,000원에서 10,000원 뺀 30,000원이 되어지는 거죠.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수익이 증가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많은 것은 수익의 증가 또는 수익의 발생이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고요. 수익은 번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오면 왼쪽에 자산이 증가해요. 자산 증가하거나 또는 수익 중에 뭐가 있냐면 채무 면제 이익이 있어요. 채무 면제이익은 채무, 외상 매입금 등 채무를 면제받아서 생긴 수익이죠. 채무를 면제받으면 부채 감소해. 부채 감소는 또 이렇게 차변에 기재하는 거예요. 차변에 부채 감소. 수익이 증가하는 거, 수익이 발생하는 건 자산이 증가 또는 부채가 감소가 되는 거죠. 또 수익이 증가하면 결국 자본도 증가해요. 그렇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후의 금액이 이익인데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하고 이익은 기말 마감 분기를 통해서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자본은 이익이 쌓여지는 공간이에요. 따라서 자본의 증가다. 결국 여기는 자본 증가가 된다. 따라서 답은 자산 증가, 부채 감소에 따라서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에요. 15번의 답은 1번으로 고칠게요. 답은 여기 1번. 비교.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거 이것도 나오겠죠.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이 발생하는 건 차변이고요. 비용은 쓴 돈 쓰면 돈 자체가 감소하겠죠. 자산 감소. 쓰면서 외상 거래했다. 쓰면서 외상 거래했으면 부채가 증가해요. 여기 부채가 증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이는 비용이 발생된 건 이익을 줄여. 이익을 줄이면 자본이 어때요? 그렇죠. 자본이 감소가 되겠죠.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는 자산이 감소 또는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익이 증가하는 건 답은 1번이죠. 이번 시간은 제10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